또 서경에 다음과 같은 무왕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땅에 인민을 내실 적에 임금과 스승도 마련하셨는데 그것은 하느님을 도와 천하의 온 인민을 사랑하라는 뜻에서 그리하셨소. 그러니 사방에 죄 있는 자는 벌하고 죄 없는 자는 편안케 해주는 것은 내가 져야 할 짐이요. 천하에 그 누가 이러한 나의 뜻을 감히 막을 수 있으리요. 한 사람이 천하를 놓고 횡포를 저지르자 무왕은 그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여겨 부끄럽게 여기셨습니다. 이때 지금 한 사람은 지금 은나라의 마지막 아주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왕이죠. 그 이름은 이제 주왕이죠. 그런데 뭐 이렇게 술 먹고 맨날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굴었던 뭐 그런 사람이죠. 주왕이죠. 그래서 그 주왕을 지금 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왕 역시 한 번 성을 내자 천하의 인민이 평화를 얻게 되었지요. 지금 왕께서도 한 번 성을 내셔 천하의 인민을 평화롭게 만드는 용기를 보이신다면 인민들은 오히려 왕께서 용맹을 좋아하시지 않을까봐 걱정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맹자가 지금 용맹의 어떤 그 뜻을 조금 이렇게 훨씬 더 깊은 의미로 또 확장시켜줬죠. 그래서 그냥 어떤 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냥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용기를 가지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나라 선왕이 맹자를 설궁에서 배웠다. 왕이 말했다. 현자들에게도 이러한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자, 이 설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 별궁이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즐거움이 있냐? 양해왕이 이 맹자에게 했던 소리하고 똑같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그래서 맹자가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가 대답했다. 있었지요.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윗사람을 비난합니다만 자기가 이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 윗사람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인민의 윗자리에 있으면서 그 즐거움을 인민들과 함께 나누지 않는 것 역시 잘못입니다. 군주가 인민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인민들은 반드시 군주가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군주가 인민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면 인민들은 반드시 군주가 근심하는 것을 근심합니다. 즐거움을 천하와 더불어 하고 근심을 천하와 더불어 하는데도 천하 인민이 그를 따르지 않는 경우는 지금껏 없었습니다. 자, 설궁과 같은 어떤 이 별도의 어떤 이 집이죠. 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특별한 의미로 왕궁 할 때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식의 특별한 의미로 궁을 이렇게 쓰게 된 거는 진시황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 이전에 문헌에 나오는 궁은 그냥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별채 또는 별도에 있는 집 뭐 이런 것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로 갖고 있지 않은 백성들은 뭐 이렇게 욕을 하면 그거는 백성들이 너무 좀 심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왕도 그 백성들하고 함께 누리려고 해야 되는 거지 자기만 누려도 된다라고 그냥 지레 생각하는 건 그 역시 문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나라 경공이 안자에게 물었는데 그 물음과 대답이 임금님께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이 그것입니다. 나는 지금 유람을 하려 합니다. 전부산과 조무산을 둘러보고 그곳에서 바닷가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낭야까지 가려고 합니다. 내가 유람 중에 무슨 일을 해야 옛날 위대한 왕들의 유람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안자가 대답했다. 참으로 훌륭한 물음입니다. 천자가 제후나라에 가는 것을 순수라고 합니다. 순수라는 말뜻은 제후가 지키고 있는 봉토를 순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후가 천자를 찾아뵙는 것을 술직이라 합니다. 술직의 말뜻은 제후가 맡은 바 직무를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천자든 제후든 유람은 그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를 처리하러 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의 유람하고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시하고 술직하는 것, 이것들인데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봄에는 밭갈이한 것을 살펴 부족한 것을 보태주고 가을에는 수확 상태를 살펴 모자라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자가 순시 가는 것은 지금 제후 나라의 백성들이 부족한가 이걸 이렇게 살피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도와주러 간다는 거죠. 자, 하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임금님이 유람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쉴 수가 없네. 우리 임금님이 놀러 오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어디서 도움받나. 한 번 유람 오시고 한 번 놀러 오시는 것이 모두 제후의 법도가 된다네. 자, 그러면 제후도 똑같이 지금 그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자기 어떤 임무를 삼는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순시의 근본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게 유람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맹자가 또 지금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순행을 가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다녀 인민이 먹어야 할 식량을 그들이 먹어치웁니다. 자, 그렇죠? 군대를 가지고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배고픈 인민은 임금으로부터 도움받아 먹지 못하고 수고하는 인민들은 쉬지 못합니다. 결국 인민들은 서로 눈을 흘기고 비방하면서 못된 짓을 저지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의 왕들은 옛날 훌륭한 임금들의 가르침을 어기고 자기 나라의 인민을 학대하며 음식을 물처럼 낭비합니다. 유련 황망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제 나라에 소속된 작은 제후들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유련 황망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 몫이 다 제 나라에 속해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의 이 부담으로 다 다가간다라는 거죠. 그 유련 황망이 뭔가에 대해서 구체적이 나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는 배 띄우고 놀면서 끝간데 없이 내려갈 뿐 돌아올 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 띄우고 노는 겁니다. 또 여는 배를 띄워 물을 거슬러 올라가 놀 뿐 다시 돌아올 줄 모르는 것입니다. 황은 사냥에 푹 빠져 만족을 모르고 그 짓을 계속하는 것이고, 망은 술에 쩔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련, 황망. 그런데 지금 제 나라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 나라의 제선왕이 순시를 떠날 때마다, 유람을 떠날 때마다 그 조그마한 그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그 돈을 감당할까? 걱정이 태산이라는 거죠. 당연히 그거는 조그만 나라의 지금 이 통치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겠죠. 뭐 대부나 뭐 제후가 됐건 그 통치자에게 나오지 않고 또 역시 그보다 더 힘이 없는 백성들에게서 나올 겁니다. 순시의 본래 목적이 뭔가를 깨달아서 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옛 성왕들은 이러한 유련의 방탕함도 황망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훌륭한 옛 왕의 아름다운 행동과 지금 군주들의 행포, 이 둘 중에서 임금님의 유람이 어느 것이 될지는 오직 임금님께 달려 있습니다. 제나라 경공은 이런 비판을 듣고서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나라 경공에게 이런 비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싫어하지 않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온 나라에 근신하라는 포고령을 내리고 당신 스스로는 궁전을 나와 교회에 머물면서 창고를 열어 인민들의 모자람을 채워주었지요. 그런 다음 음악을 관장하는 관리를 불러 명했습니다. 나를 위해 임금과 신하가 함께 기뻐하는 음악을 지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악이 바로 치소와 각소입니다. 그 곡에 임금을 저지하는 것이 무슨 허물이 되랴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임금을 저지하는 것이야말로 임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자, 이게 유학에서 생각하는 충입니다. 충은 결코 임금이 잘못한데도 그냥 그대로 못 본 채 한다든가 또는 그게 그냥 따라서 한다든가 이런 걸 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간신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잘못하면 지금 임금을 지금 저지하는 것. 그게 충이고 그건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듯이 그건 허물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임금을 저지하는 것이야말로 임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에서 생각하는 충과 유학이 생각하는 충의 다른 점이죠. 근데 지금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마치 이렇게 충이 상명하복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무라이의 충입니다. 군대의 충은 될 수가 있겠죠. 잘못한 거 당연히 지적해야 됩니다. 그건 조선은 얼마든지 많은 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소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고관대접 포함해서 왕의 잘못까지를 지적하는 것을 직업으로 갖는 관료를 두었죠. 그게 소위 말하는 사관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안 들으면 사표 썼습니다. 그런 게 유학이 생각하는 충이었습니다. 자, 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이제 이 다음 장면인데요. 사람마다 옛날 천자가 제후를 순수할 때 썼던 태산의 명당을 헐어버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허는 게 나을까요? 그대로 두는 게 나을까요? 자, 이거는 지금 제나라 선왕이 이 소리 하는 것은 꿍꿍이 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산의 명당이라고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명당은 기본적으로 천자만이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나라는 지금 천자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자 나라가 아니면서 왜 명당을 갖고 있냐? 허물어 버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그럴 필요가 있냐? 내버려둬라 라고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선왕이 이 소리를 하는 것은 내가 천자가 될 꿈을 꾸어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밑에 깔고 사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천자가 될 꿈을 꿀 필요가 없다라면 내버려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대답합니다. 명당이란 천하를 다스리는 임금이 쓰는 전당입니다. 임금님께서 진정 왕도를 실현하시어 천하를 통일하고자 한다면 헐지 마십시오. 자, 이런 점에서 지금 맹자는 그냥 그 소위 신분제를 그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나라가 제후 신분이지만 왕도를 실시해서 왕천하 하는 것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나라에 그냥 이렇게 이미 다 찌그러진 주나라를 천자로서 막 섬겨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왕도를 실현해서 왕천하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왕도를 실현하는 정치에 관해 말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아진 거죠. 자기 보고 지금 왕천하 해도 괜찮다라고 지금 말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세세한 것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자가 말합니다. 옛날에 문왕께서 깃땅을 다스리실 때 농민이 내는 세율이 9분의 1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노릇하는 사람들에겐 그 복록을 세습시켜 주어 생활 걱정을 없애 착취를 안 해도 되게끔 했고 국경 관문이나 시장에서는 조사하긴 했으나 세금은 전혀 걷지 않아 무역을 활성화했으며 저수지나 웅덩이에서 고기 잡는 것을 막지 않았으며 자, 이거는 일반 사람들, 이게 공유 재산이라고 그랬죠. 죄인을 벌할 때도 그 처자식을 함께 얽어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연자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도 가볍게 그리고 국가의 많은 산림천택은 다 공유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 관문에서 세금도 내지 않게끔 하는 뭐 이렇게 조사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늙었는데 아내가 없는 호라비를 환이라 하고 늙었는데 남편이 없는 과부를 과라하고 늙어서 자식이 없는 독거노인을 독이라 하고 어버이 없는 어린아이를 고라고 합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야말로 천하의 궁핍한 사람들이며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왕께서는 어진 정치를 행하셨는데 반드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먼저 보살피시는 복지 정책을 펼치셨습니다. 시경에
부자들이여 뭔 걱정이 있으리요. 공궁하고 외로운 이들이 슬플 뿐. 이란 노랫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제선왕에게 맹자가 정말 외롭고 공궁한 사람들, 환과 고, 독이죠. 이 사람들을 살 수 있게끔 해주라는 겁니다. 요즘 이 복지정책이죠. 기본소득, 뭐 이런 것들이 현대에 어울리는 이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왕도를 말하면서 맨 처음 들은 것들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왕이 말합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이십니다.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그렇게 좋게 여기시면서 어찌하여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십니까? 왕이 말했다. 과인에게 병통이 있어. 과인은 재물이 너무 줬어. 이거 지금 엇나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지금 환과 고독에게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면 내 창고는 어느 세월에 채우겠느냐. 지금 이런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맹자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것이어야 된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과 고독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살게끔 해주는 것. 그게 왕의 임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맹자의 말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맹자가 대답했다. 주나라 초기에 공유라는 분이 다스렸는데, 그러니까 주나라 초기니까 지금 이 문왕과 무왕의 어떤, 그러니까 무왕이 이제 주나라 천하를 했을 때 초기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공유는 문왕보다 더 위입니다. 주나라 초기에 공유라는 분이 다스렸는데 이분도 재물을 좋아하셨습니다. 이분을 기리는 시가 있죠. 노젓가리를 높이 쌓고 창고에도 가득 채워놨다네. 그런 다음 말린 음식을 차곡차곡 자루에 담아 길을 떠나네. 인민을 편안케 하고서 나라를 빛낼 날을 꿈꾸며 활과 화살, 방패와 창, 크고 작은 도끼를 갖추고 길을 떠났네. 자,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을 잘 놔두고 그 다음에 전쟁하러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만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지금 맹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죠. 그러므로 남아있는 인민에겐 노젓가리와 창고에 쌓인 곡식이 있었고 길 떠나는 인민에겐 자루에 식량이 잔뜩 있었으니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 뒷부분, 그러니까 길 떠나는 인민에겐 자루에 식량이 잔뜩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이 싸움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일 텐데요. 이 많은 경우 이 군량미를 충분히 갖추고 가지 않아 가지고 가면서 약탈을 해서 이 군량미를 채우는 경우들이 뭐 매번 있었다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한번 지나고 나면 쑥대밭이 되는 것들이죠. 근데 공유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연후에나 길을 떠나서 나라를 빛냈습니다. 임금님께서 재물을 좋아하시되 그것을 인민과 함께 소유하신다면 임금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어 왕정을 펼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좋아해라. 그런데 백성들과 함께 좋아해라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공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고가 왕의 사적인 창고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나라의 창고, 공적인 창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사람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맹자의 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과인에게 또 다른 병통이 있습니다. 과인은 여인이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맹자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왕처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하기 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하는지 또 보겠습니다. 옛날에 고공담보 태왕께서도 여인을 좋아하셨어요. 이 고공담보는 문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부인 강씨를 무척 사랑하셨지요. 시에 고공담보가 아침에 말을 달려 서쪽 물가를 따라 기산 아래에 이르렀네. 같이 온 강씨 부인과 함께 새 집터를 잡고 함께 사셨네. 라는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고공담보가 다스리던 때엔 안으로는 시집을 못 가 원한을 품은 여자도 없었고 밖으로는 장가를 못 가 외로운 남자도 없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여인을 좋아하시되 인민들도 그럴 수 있도록 만드신다면 임금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어 왕정을 펼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도 지금 이 제선왕이 자기는 이렇게 뭐 색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참 이렇게 곤란한 질문이었겠죠. 근데 맹자는 지금 그래 색을 좋아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부인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하나 덧붙였습니다. 이 고공담보 시대에 시집을 가고 싶어도 시집을 못 간 여자가 없었고 장가를 가고 싶어도 장가를 못 가 원망하는 그런 남자도 없었다. 그렇게 지금 잘 이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혼자만 이 아내를 또는 색을 좋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라고 지금 맹자가 얘기를 하죠. 굉장히 교묘하게 지금 얘기를 한 건데요. 고공담보는 당연히 호색이란 소리가 뭐 한 여인이 아니라 몇 명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자기는 맹자가 하는 소위 왕도 덕의 정치를 펼칠 수 없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 맹자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가 제나라 선왕에게 말했다. 왕의 신하 중에 초나라의 사신으로 가면서 친구에게 자기 처자식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떠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초나라에서 돌아와 보니 그 처자식이 모두 추위에 떨고 굶어 죽게 생겼다면 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그런 자는 버려야지요. 맹자가 말했다. 장수가 병사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나라 선왕은 말했다. 그런 장수는 파면시켜야지요.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당연한 소리를 지금 맹자가 묻는 의도가 있겠죠. 그 다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맹자가 말했다.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왕은 좌우를 둘러보며 딴청을 했다. 자, 왕의 태도에 따른다면 지금 왕을 파면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백성들은 왕에게 잘 돌봐달라고 맡겨져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 맹자 속에 있는 어떤 그 천명 사상인데요. 이게 이 서양에서 있었던 왕권 신수설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서양에서 왕권 신수설은 그야말로 왕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과 왕은 전혀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게 왕권 신수설입니다. 천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학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을 잘 살피고 보살필 임무가 주어졌다라는 게 천명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등한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보듯이 파문입니다. 이게 맹자가 생각했던 역성혁명입니다. 그 혁명사상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저 뒤에 있게 나옵니다만은 하늘이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도대체 하늘의 목소리는 어디서 나오는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물론 아주 옛날에는 무슨 점쟁이를 통해서 듣는다든가 뭐 이런 소리들을 했겠죠. 그런데 맹자나 뭐 이렇게 공자는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소리는 어디서 들리는가? 하늘은 백성을 통해서 말하고 백성을 통해서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가? 백성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게 이제 맹자가 생각했던 천명사상입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자기가 맡은 임무를 등한시한다면 쫓겨나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지금 왕 앞에서 그 엄청나게 큰 제나라 제선왕 앞에서 지금 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당한 신하의 모습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제선왕도 그냥 이렇게 할 말이 없었던지 좌우를 둘러보면서 딴청을 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왈 사경진의 불치즉 여지하 왕고 좌우의 언타,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제선왕도 그렇게 나쁜 왕 같지는 않죠. 이 정도를 지금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왕이라고 한다면. 예, 감사합니다. 이 원래는 유튜브를 통해서 양해왕 상편과 하편까지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다 끝내지 못하고 이 중간에서, 하편 중간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 뒷부분부터 삼성도서관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도서관의 이 공개 강의로서 이렇게 하게 될 테니까요. 삼성도서관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일정과 장소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